네, 그럼 폭탄 테러가 일어난 이집트 현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이집트 대사관의 김영소 대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소 대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 수가 3명이라는 데도 있고 한국인이 3명이라는 데도 있고 4명, 5명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한국인 사망자는 3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버스 기사 1명이 숨졌고 그리고 또 추가 사망자가 있습니까? 이집트 버스 기사도 사망을 하였고 네. 폭탄 테러를 자행한 20대 이집트 괴한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5명 사망자라면 이 폭탄 테러를 저지른 이 20대 괴한이 사망했는지 여부 이게 지금 파악이 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부상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13명이 맞습니까? 네, 부상자 수는 13명입니다. 예. 네. 다만 13명 모두 정상자가 1명도 없기 때문에 예. 네. 그중에 아주 경미한 경우에 부상자로 계산을 해야 될지 여부에 따라서 10명이냐, 11명이냐, 12명이냐, 13명이냐 얘기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지금 그 부상자가 이집트 병원 말고 이스라엘 병원에도 지금 후송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모두 이집트의 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일단 13명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분은 안 계시고요. 안 계십니다. 네. 13명 모두 정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무사한 사람이 병원에 지금 후송되신 분이 13명이고 그리고 무사한 분이 15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사한 사람이 17명입니다. 17명. 예. 그리고 병원에 13명이고 그리고 한국인 사망자가 3명이고 이렇게 해서 총 33명이 집계가 되네요. 총 합해서 33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까? 대사님? 현지 시각 12시 7분입니다. 자정을 12시 7분입니다. 자정을 넘길 시간이네요. 이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2시였나요, 그럼? 이곳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대사님, 그 사건이 발생한 그 때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미리 설치된 폭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살 폭탄 테러, 그러니까 폭탄을 몸에 지닌 사람이 버스에 올라타서 터진 겁니까?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집트 경찰 그리고 우리 한국인 관광객, 버스에 탑승했던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서로 얘기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20대 괴한이 버스에 탑승하려는 과정에서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자살 폭탄 테러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군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버스에 미리 폭탄이 설치돼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버스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기보다 예. 버스에 올라가려는 과정에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고가 난 지역이요. 이 타바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국경하고 인접한 곳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가기 위해서 국경에서 출국 신고 카드를 받아내기 위해서 버스 문이 열려있던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최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권에 도장 찍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이 검문을 받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이 정차했을 때 사건이 일어난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폭탄 테러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아직 이집트 정부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정부는 이집트 정부에 대해서 사건의 조속한 규명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그 무바라크 축출 그리고 그 작년에 이 무르시 축출 이후에 이슬람 세력의 테러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형제단이라는 단체, 그러니까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집트 형제단의 테러가 그곳 시나이 반도에서도 종종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슬람 형제단이죠. 이슬람 형제단, 예.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 기타 여러 테러 자생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었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지금 2년 전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그 납치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2년 전 2012년 2월 10날 네. 시나이 반도에서 한국 관광객 3사람이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때 당시에는 베두인족의 범행으로 전해졌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 베두인족에 의해서 납치된 후 저희 대사관과 정부에서 이집트 당국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틀 만에 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도 베두인족의 소행일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이 폭탄 테러나 이런 건 저지르지 않나요? 베두인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규명되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주로 이런 폭탄 테러는 사실 경찰이나 현지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테러가 뭐 일부 외신에서는 1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의 이유가 뭐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시나이 반도 지역은 언제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나라들이 저희 정부를 포함해서 여행 제한 지역 등으로 활동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아하. 혹시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까요? 외국인 상대로 한 테러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이 테러의 목적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사건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된 이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확실히 무르시 축출에 의해 좀 정정이 불안한 건 사실이죠, 이집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초 어제 무르시에 대한 재판이 예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모르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몇 가지 사유로 계속 진행되면서 연기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여러 날에 걸쳐서 재판 심리가 진행이 되고 또 며칠 이후로 늦어지고 각각 다른 종류의 해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날 모르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때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저희 교민들은 주로 그 카이로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카이로 쪽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죠. 이집트 정국이 2011년 1월 소위 아랍의 봄에 의한 시민혁명 이후에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이집트 어느 지역이라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이 반도 지역이 가장 덜 안전하다고
즉 불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시나이 반도가 더 위험하고 불안한 겁니까? 시나이 말씀드린 대로 베두인족이 이집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늘 저항하면서 살고 있는 베두인족들이 다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에 의하면 1979년에 발효한 평화 조약에 의하면 시나이 반도는 일종의 군사 주둔이 일부 제한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나이 반도가 원래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 그렇다면 그 한국인 관광객들은 최근 시나이 반도에 자주 관광을 오십니까? 저희가 시나이 반도 관광을 하지 말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나이 반도에 가급적 가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방문하시는 한국 분들의 수가 시나이 반도를 경유해서 이스라엘 또는 요르단으로 성지 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대사님, 그런데 지금 현재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사실 진천교회 측에서는 여행 제한 지역인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미리 고지가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여행 제한 지역을 저희가 2011년 1월 시민혁명 이후에 네. 계속해서 발동해놓고 계도를 해오기 때문에 여행 제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못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예를 들어서 이집트행 여행을 계획했을 때 어디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 여행을 알선하시는 여행업체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3명 중에서 2명이 여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가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이곳이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알리는 절차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시나이 반도는 여행 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발동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문 중인 혹은 방문을 하려는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여행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고지는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3년 전부터 꾸준히 고지해 왔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관광객에게 직접적으로 여행 제한 지역입니다라고 고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외를 여행해 어느 지역을 여행하는지 들어가 보면은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테러 이후에 특별 여행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조치입니까? 네, 여행 경보 제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3단계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4단계는 금지입니다. 금지라고 하면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그 국가 전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특별 여행 경보 제도는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 채택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이집트로는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이집트가 아니고 시나이 시나이 반도는 갈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만약에 미리 티켓을 끊어놓으신 시나이 반도에 대해서는 특별 여행 경보를 발동하였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행 티켓을 미리 끊어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시나이 반도로 미리 여행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그쪽으로 출발하실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여행 업체를 포함해서 예. 신안 방문 계획하시는 분들은 모두 취소하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현지에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지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님. 유족들이 현지에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유족들이 오시는 방법은 일단 카이로를 오셔서 예. 샤멜 국제병원에 저희 부상자들과 시신이 세 분의 시신이 안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 저희 공간에서 현재 4명을 샤멜 셰이크 현지에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소 주 이집트 한국 대사였습니다.